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믿어왔던 사람이 배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그 충격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발 밑에 땅이 꺼져버린 듯 온몸이 공중에 붕 뜬 채 어디에도 발 디딜 곳이 없는 기분이 들지요. 더 큰 문제는 바람이 들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관계를 끊지 않고 몰래 계속 만나는 경우입니다. 이미 한번 무너진 신뢰가 다시 회복되기도 전에 또다시 금이 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겪은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 바람이 들켰을 때 상대방은 사과를 하기도 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진심이 아니라면 그 사람의 행동과 태도에서 금세 또 다른 신호가 나타납니다. 문제는 그 신호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사소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배우자들이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혹시 내가 의심병이 심한 건가 하며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시간이 지나서야 또다시 상처를 확인하게 되지요. 사람의 마음은 숨기려고 해도 표정과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특히 이미 한번 들킨 외도를 몰래 이어가고 있는 경우에는 일상 속 작은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그 변화는 연락 습관일 수도 있고 말투나 시선 처리일 수도 있으며 함께 있는 시간의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변화를 내 착각으로 치부하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번 싸움과 갈등을 겪었기에 다시 그 문제를 꺼내는 게 너무 두렵기 때문입니다. 혹시 또 싸움이 커질까봐, 혹시 가정이 완전히 무너질까봐 입을 다물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기 전에 작은 징후를 놓치면 결국 같은 상처가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한 번의 배신보다 훨씬 깊고 오래갑니다. 오늘은 바람이 들킨 후에도 몰래 계속 만나고 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3가지 증상과 그걸 확인하는 방법을 차분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단순히 의심을 키우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관찰과 판단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뭔가 이상하다는 감각이 있다면 그 감각을 억누르지 말고 조용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그 감각은 당신의 경험과 직관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변화는 연락 패턴의 미묘한 불일치입니다. 바람이 들킨 직후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죄책감과 경계심 때문에 연락을 비교적 성실하게 합니다. 집에 도착하면 바로 알리고 외출 시에도 이유를 설명하며 평소보다 자주 연락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몰래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면 이 성실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서서히 연락이 늦어지고 귀가 시간이 애매하게 밀리며 전화가 오더라도 짧게 끊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곧 퇴근해라고만 말하던 사람이 갑자기 오늘은 회식이 있어서 늦을 거야처럼 불필요하게 이유를 덧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투명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이유가 알리바이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연락 시간대의 공백입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연락이 전혀 닿지 않는 구간이 생기거나 그 시간대에 대한 설명이 모호해지는 경우입니다. 아, 그때는 회의였어라고 넘어가지만 회의 시간에 비해 지나치게 길거나 회의가 없던 날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연락 도구의 사용 방식도 변합니다.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거나 잠깐 자리를 비울 때에도 꼭 들고 가는 모습, 메시지 알림이 울려도 확인을 미루거나 화면을 뒤집어 놓는 습관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사례에서 아내는 남편의 외도 이후 휴대폰을 아예 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남편이 항상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
연락이 안 되는 패턴이 반복되자 그때서야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확인해 보니 그 시간은 남편이 상대방과 식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변화의 본질은 연락 자체의 유무가 아니라 연락의 흐름이 깨지는 방식입니다. 원래 자연스럽게 이어지던 대화나 연락이 갑자기 불규칙해지고 설명이 과하거나 모호해지는 것. 그게 첫 번째 증상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즉시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차분히 기록하는 것입니다. 날짜, 시간, 이유를 간단히 메모해 두면 감정적인 의심이 아니라 객관적인 패턴으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연락 패턴의 변화는 겉으로는 바쁜 일상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관계의 진실을 드러내는 가장 초기의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변화는 태도와 시선의 미묘한 거리감입니다. 바람이 들킨 직후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죄책감 때문에 배우자에게 더 다정해지고 관심을 보이려 합니다. 마치 나는 변했어라는 메시지를 행동으로 증명하려는 듯 자주 웃고 사소한 것도 챙기죠. 하지만 몰래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면 그 다정함이 오래 유지되지 않습니다. 특히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대화를 하더라도 눈빛이 흔들리거나 시선을 살짝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의 시선은 마음의 방향을 숨기기 어렵습니다. 내 마음이 온전히 여기 있지 않으면 시선은 자꾸 다른 곳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리감은 말투와 표정에도 스며듭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당신이 한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래, 처럼 짧고 힘없는 대답을 하거나 다른 생각을 하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 이유를 피곤함이나 스트레스 탓으로 돌리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이미 다른 곳에 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의 움직임에서도 변화를 읽을 수 있습니다. 예전엔 자연스럽게 어깨를 붙이고 앉거나 손을 잡아주던 사람이 이제는 거리를 두고 앉거나 스킨십을 회피합니다. 특별히 싸운 것도 아닌데 이런 변화가 지속된다면 그건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감정적 단절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한 상담 사례에서 남편은 외도 사실이 들킨 뒤 며칠 동안은 유난히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2달이 지나자 아내의 시선을 피하기 시작했고 대화를 나눌 때 늘 휴대폰을 손에 쥔 채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는 그 작은 변화를 습관이라 생각했지만 결국 그 시간 대부분이 상대방과의 메시지에 쓰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변화의 핵심은 대화와 시선이 만들어내는 심리적 거리입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같은 집에 살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이 멀어지면 시선은 불안해지고 태도는 차갑게 변합니다. 이때 필요한 건 상대의 변화에 과민하게 반응하며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리감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점점 커지는지 차분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기록을 남기고 패턴을 파악해야 나중에 감정이 아닌 사실에 기반해 대화할 수 있습니다. 시선과 태도의 변화는 말보다 먼저 진심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타나는 변화는 함께 있는 시간의 질이 눈에 띄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들킨 후 정말로 관계를 회복하려는 사람이라면 배우자와 보내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늘리고 그 시간을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며 대화를 나누고 작은 일에도 관심을 보이죠. 하지만 몰래 관계를 이어가는 경우에는 겉으로는 시간을 같이 보내는 듯 보이지만 그 안에 밀도와 온기가 빠져 있습니다. 같이 있어도 마음은 딴 곳에 있는 듯 멍하니 앉아 있거나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예전에는 당신의 하루 이야기에 귀 기울이던 사람이 이제는 고개만 끄덕이며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함께 보는 TV 프로그램에도 집중하지 않고 중간중간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연락을 확인합니다. 특히 주말이나 휴일의 행동 패턴이 변합니다. 예전에는 집안일을 돕거나 외출 계획을 함께 세우던 사람이 갑자기 개인적인 약속이나 잠깐 나갔다 올게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시간이 길어지고 그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 중 한 사례에서 아내는 남편이 외도 후 더 자주 집에 있으려 한다는 점에 처음에는 안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집에 있는 시간 대부분을 안방 문을 닫고 휴대폰을 보며 보내고 있다는 것을 같이 있는 듯 했지만 그 시간은 실제로 함께가 아니었던 겁니다. 함께 있는 시간의 질이 떨어지는 이유는 마음의 우선순위가 이미 다른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정말 소중한 사람과 있을 때 자연스럽게 대화와 웃음이 오가고 서로의 하루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몰래 다른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일부를 그쪽에 빼앗기고 있어 당신과의 시간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합니다. 이 변화를 확인하려면 함께 있는 동안의 대화 횟수, 웃는 빈도, 상대방이 휴대폰을 보는 시간 등을 차분히 관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단순한 예민함이 아니라 관계의 실제 온도를 확인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함께 있는 시간의 질은 그 사람이 관계를 진심으로 회복하려 하는지 아니면 겉으로만 유지하는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이 세 가지 변화, 즉 연락 패턴의 불일치, 시선과 태도의 거리감, 그리고 함께 있는 시간의 질 저하가 겹쳐 나타난다면 그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관계에 심각한 균열이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오랫동안 상담하며 느낀 건 배우자의 몰래 이어지는 외도는 대부분 작은 이상함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이상함을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관계의 현실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상처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게 만드는 길입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가 다시 무너지면 그 후의 회복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고 차분하게 증거를 모으는 것입니다. 단순한 대화 기록이나 메모도 좋고 패턴을 기록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상대방이 부인하거나 회피할 때 객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 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외도를 확인하는 과정은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고 자존감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의도적으로 자기 돌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규칙적인 식사, 가벼운 운동,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과의 만남이 정신적 균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상담 경험상 이런 상황에서 감정이 무너진 채 대화를 시작하면 상대방은 그 감정을 역이용해 오히려 당신을 예민한 사람으로 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실에 기반해 이야기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나 법률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의 진실을 확인하는 일은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피하면 더 큰 후회가 남습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작은 변화의 신호를 놓치지 않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당신이 의심을 품는 건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사랑을 지킬 가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이 세 가지 변화를 발견했을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이걸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입니다. 확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를 동시에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는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것, 다른 하나는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무너지면 상대방과의 대화가 추궁과 방어로만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진실은 더 깊이 숨겨지고 오히려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들 때는 바로 다그치기보다 상대의 패턴과 행동을 차분히 기록하는 게 우선입니다. 기록은 날짜, 시간, 상황, 대화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적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 기분이 그런 것 같다는 감정적 주장 대신 이런 상황이 몇 번 반복됐다는 사실 기반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가능하면 제3자의 시선을 빌리는 것도 좋습니다. 친구나 가족에게 직접적으로 묻기 어렵다면 전문 상담가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지 조언을 받는 겁니다. 이 시기에는 내 마음을 챙기는 것도 절대 빼놓아선 안 됩니다. 의심과 불안 속에서 생활하다 보면 잠이 줄고 식사도 거르게 됩니다. 몸이 약해지면 판단력도 흐려지고 감정 기복이 심해집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수면과 식사, 그리고 매일 30분 정도의 가벼운 운동이 생각보다 큰 버팀목이 됩니다. 또 한 가지, 확인 과정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건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단계에서 목표는 관계의 진실을 명확히 알고 그에 따라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여부를 확인하는 일은 단순히 관계를 지키느냐 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내 삶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준비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확인과 준비는 반드시 냉정하고 조용하게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이건 복수를 위한 절차가 아니라 당신의 존엄과 미래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바람이 들킨 후에도 몰래 계속 만날 때 나타나는 세 가지 변화와 그 파악 방법은 단순히 의심을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당신이 상처를 반복해서 받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최소한의 관찰과 준비입니다. 첫째, 연락 패턴이 불규칙하게 변하거나 이유가 과도하게 덧붙여지는 경우. 둘째, 시선과 태도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거리감. 셋째, 함께 있는 시간의 질이 떨어지고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듯한 모습. 이 세 가지는 겉으로는 사소해 보여도 속마음의 방향을 드러내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신호를 알아챘다면 감정에 휩쓸려 당장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기록과 관찰로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 판단할 재료를 모으는 일입니다. 관계의 진실을 확인하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피하려 하면 결국 더 깊고 오래가는 상처로 돌아옵니다. 당신의 삶에서 어떤 관계든 존중과 신뢰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 두 가지가 사라진다면 그 관계는 형태만 남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내 상황이 혹시 하고 마음이 움직였다면 그 감각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건 경험과 직관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제와 이야기가 필요하시다면 구독으로 함께해 주시고 댓글로 당신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한 줄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존엄과 평안은 그 어떤 관계보다 소중합니다. 그걸 지키는데 주저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라디오였습니다.